자, 한 번 보면 취업 생각, 두 번 보면 취업 문터. 세 번 보면 취업 성공,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오늘 2부 순서는 네. 취업엔 시사 콕콕으로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신 시사 상식을 배워보고 또 면접도 대비하는 취업엔 시사 콕콕! 네. 네, 이것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찍으려고. 예, 잘하셔요, 요즘 아주. 흐뭇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까?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정신 나갔군요. 그러니까요. 시사평론가 최현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안 네. 해봐가지고요. 이거 하니까 다음 걸 긴장되고 몰라.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재밌어. 자, 네. 오늘 시사 상식 배우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거 있습니까? 시사 상식하면 좀 따분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재미있는 시사 상식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시사 상식에 대해서 접근할 때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넓은 마음을 넓은 가지고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네. 네, 이번 주 시사 상식은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양화대교 공사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예. 양화대교 공사비 49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490억 원이 네. 허공으로요? 예. 490만 원도 아니고.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상에? 예.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 한강 서해 백길 사업의 일환으로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를 벌였습니다. 네.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거 확장을 하는 공사인데요. 네. 박원순 시장이 서해 백길 사업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선박 운항 시 교각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서 예. 배가 통과하는 구간을 42m에서 112m로 늘리는 넓히는 공사였는데요. 예. 사실 2010년 2월에 상하류 측에 아치형 교량을 새로 짓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류 측은 작년에 5월달에 마쳤는데 하류 측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박 시장은 그 현 시점에서 교각 확장 공사를 중단하는 비용이 공사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는 실무자 의견을 듣고 네.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추가 사업비 75억 원을 이제 불가피하게 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다 이게 세금 아니에요, 세금. 난감할 것 같아요. 네. 네, 서해 백길 사업은 안 하겠다 했는데 예. 원래는 배 통과시키려고 넓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넓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사실 철거하는 게 더 든다고 하면 예. 교각 시작한 거 마무리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여기서 바로 오늘 시사 상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네. 그 논리가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재권 씨가 예. 성은 씨랑 예.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하러 예. 전시회에 네. 야외 전시회예요. 네. 돈 10,000원씩 입장을 하는 겁니다. 예. 만 원씩 주고. 그렇죠? 네네. 저 입 찢어지는 것 봐.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아, 상은 씨 괜찮나요? 임자 있어요. 괜찮아요. 임자 있어요. 네네. 저는 좀. 그런데 네. 이 전시회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방이라도 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 같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보니까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우산도 안 가졌단 말입니다. 네. 예. 이 상황에서 입장료가 너무 아까워서 나오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예. 네. 이때 야외 전시에 낸 비용 10,000원씩 20,000원이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겁니다. 매몰됐네.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20,000원을 회수할 수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전시회에 계속 있으면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자칫 비라도 오면 낭패고 뭐 이미 2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2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논리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그냥 아까워서 그냥 보는 편이에요. 그냥 네. 솔직히 맞아, 참으면 투비 낸 돈. 네. 그리고 또 예쁜 또 옆에 또 아가씨가 있다면 꼭 참고 그냥 자신과의 원고에는 싸움을. 상은 씨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아니, 임자가 네. 있어가지고 좀 내가 이렇게 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럽네. 네, 네. 네. 나야 좋지. 뭐. 서울, 조심해야지. 예, 이런 게 이제 서울시에, 매몰 비용이에요, 이런 그죠? 이게 바로 매몰 네. 비용이거든요. 예, 예. 서울시가 이 양화대교 공사에 대한 판단은 네. 이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사퇴했을 때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퇴했을 때 안 했다면은 이 추가 사업비 75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또 보궐선거가 끝나고서도 계속 공사를 진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든 비용이 490억 원인데 이 매몰 비용이 바로 이거죠. 흔히들 이야기가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서해뱃길 사업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매몰 비용 490억 원이 아깝지만 깨끗이 포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폭이 것입니다. 어떻게 490억 원을 포기 그러니까요. 못해요. 핸드폰도 포기할 수 아니고. 없어. 네. 너무 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큰 수업료를 내고 좀 예.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정말 합리적인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매몰 비용으로는 좀 어마어마한 수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합리적인 결정이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포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이제 매몰 비용의 함정, 매몰 비용 오류 이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때로는 판단해서 포기할 때 포기하고 예. 네. 깨끗하게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그 용기이고 현명한 판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오히 만두에서 오히 만두 있어요. 네. 유명한 만두 있어. 그 만두를 샀는데 네. 저기 솔직히 맛은 별로였어요. 내가 그 명성에 비해서는. 네. 근데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꾸역꾸역해서 혼신임을 다해서 다 먹었어요. 네. 마지막 하나까지. 이런 게 이제 현명한 판단인 거죠. 그렇지 아까우니까. 않죠. 예? 그렇지 네. 않죠. 현명한 판단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왜요? 그거하고 같이 네. 이야기해서 서울시가 490억 버리는 거는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예. 만두 몇천 원 안 하는데 그거 포기하는 것은 차라리 더 쉬운 거죠. 그렇죠. 뱃살로 다 가고요. 그렇죠. 맛없는 거 뭐하러 먹겠어요. 작은 것부터 네. 아껴야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 요모조모 매몰 네. 비용을 포기한다는 건 요모조모 치밀하게 계산해서 판단해서 이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행정의 합리성은 거기서 획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원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시의 이번에 판단했던 490억 원 판단이 네. 부디 현명한 판단이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러길 바라겠고요. 우리 재건 씨도 앞으로 예. 뭐 돈 들여서 뭘 사 먹었더라도 맛없으면 그냥 아낌없이 버리세요. 뱃살을 걱정하신다면. 아니, 여기 네. 요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겨울 따뜻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이제 매몰 좋은 비용을 생각하면 이거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맛있는 것만 드시기 바랍니다. 만두를 네. 매몰해가지고 만두.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시사상식도 살펴보면서 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서 궁금하신 점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잠깐 여러분들의 궁금증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요, 저에게 좀 문의를 주셨어요. 서점에 가면 시사상식이 그렇죠. 시사상식 책이 참 많은데 정말 많아요. 네, 어떤 걸 고르면 좋을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저도 답변 없이. 네. 그런 시사상식 책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신데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사상식에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경제신문을 살펴봐라. 경제신문을 보면 경제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자기가 모르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메모해가면서 체크하는 것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제신문을 찾아보는 게 가장 우선이고, 네. 그 다음 이제 시사상식책이라고 한다면 제가 실제로 서점 나가서 찾아보니까 사실 내용이 같은 팩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사상식을 책을 고르는 것보다는 예. 고르는 고민보다는 예. 차라리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요즘은 인터넷, 그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데 그 시사상식 관련된 사이트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곳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가입하셔서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시사상식 관련된 주제를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시사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좀 그러잖아요. 예.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사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맛집을 많이 알거든요. 맛집. 그럼 저도 좀 이렇게 뭐가 똑똑해 보여요? 그러니까 맛집에 관련돼서는 똑똑해 보이죠. 아, 그래요? 요즘요. 네. 맛집에 관련돼서만. 아, 그거만? 그러니까 만두마리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지. 맛집 전문가. 괜히 내가 당한 네. 것 같네. 당한 것 같아 내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예.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 네. 그 요즘 청소년들 무섭습니다. 그 청소년 범죄에도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대구 중학생 그 사건 예. 그것도 그렇고 요즘 네.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가 도를 넘고 우리 때만 해도요, 사원 씨. 네. 우리 때만 해도 그 범죄가 나 이거 고무줄 끊거나 가방 숨겨놓고 그렇게 순수한 범죄만 저질렀었어요. 네, 참 네. 무서워요. 요즘 아이들 진짜 어떻게 된 무서운 겁니까, 것 이게 같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면서 예. 이것은 사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가정이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까지 우리가 좀 넘어가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현상. 이거는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성적 만능주의, 양육 강식의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전문직 부자 부모를 둔 아이들, 예, 그 우리 사회의 강자의 가치관을 내면한 아이들이 오히려 네. 가해자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정의파 중간 집단의 실종입니다. 자, 정의파 중간 집단. 굉장히 그 사회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예. 폭력 집단과 강자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방관자들이 많아질수록 폭력은 만연해집니다. 이거 우리 역시 그 시장주의나 효율지상주의 가치관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역사에서 정의파가 이기는 경우보다 오히려 정의파가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불행한 문제인데, 일입니다. 이거. 예. 예,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시기나 고문과 인권 침해가 만연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사회의 모습이 이제는 기업 만능주의와 그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학교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사회의 어떤 그 만연된 폭력적인 모습들이 예. 학생들에게 어떤 내면화됐다는 그런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동급생 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대구에서 중학생 자살한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네. 문제는 이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원 폭력을 근절하겠다. 여기 나섰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우리 사회가 반성하지 못하고 현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코크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가해 학생들은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예, 미성년자인 이 가해 학생들을 엄하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 사회 왕따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는 도시화나 개인주의화가 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현대사회에 있었던 국가폭력이 네. 이제 사회폭력으로 미시적인 차원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가해와 이 방관의 역사,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바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나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려워 보여요. 예. 미국의 이 초-중등 사회 과목 교과서의 첫 장이 뭐냐면 제목이 Right to Speech, 말할 권리라고 합니다. 예.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파 중간 집단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정말 민주화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인데요. 정말로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의 시대 정신, 민주적 이념에 의한 학교 운영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의 자보나 교육 행위자 연대 상실 등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처럼 우리 저 최유한 평론가가 저렇게 한숨을 푹 쉬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표정이 어두운 적은 기침도 나오면 기침도. 네. 아니 저기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여튼 그런 모습을 네. 저는 처음 봤는데 주제도 무겁고 해서 제가 끼어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네. 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사회의 문제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름 짓기입니다. 또 다른 그래요? 이야기인가요? 이런 거 좀 진짜 빨리 해줘요 이런 거. 네. 네. 인터넷에서 요즘 뭐 이름 짓기가 유행이라고 네, 하는데. 예.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요. 그 상원 씨와 그 재권 씨의 생년월일을 이제 제작진에게 요청을 네. 했습니다. 그런 거 요청 안 해도 됩니다. 예. 원조격인 인디언식 이름 짓기 있고요. 이어서 등장한 이름 짓기가 일본식, 조선식, 아지테식, 스타크래프트식. 재밌다. 발음도 안 되네. 야 재밌네. 재밌어. 예. 야, 일단. 네, 궁금해. 가만 있어봐. 그 예. 재권 씨 이름부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예, 저부터. 네, 예. 좀 알려주시죠. 예. 부채도 서 있네. 훌라훌라. 어디 보자. 그럼 제대로 해요. 좀 네.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박재권 생일년을 찾아보니까 방송이라 개인정보 유출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인디언식 이름 짓기로 예. 박채권은 실제 생년을 따져보니까 예, 예. 지혜로운 황소를 쓰러뜨린 자가 되겠습니다. 아우, 기가 막히네. 네. 앞으로 MC계 독보적 존재 되겠는데? 아, 그래요? 네. 정말로요? 예. 야, 이거 진짜 요즘 들은 말 중에 가장 행복하고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지. 네, 최고 MC가 된 나? 이거네, 이거. 야, 네. 좋다. 네. 예. 아, 부러워요. 저는 네, 우리 상은 어떻게 좀 씨는요? 해보셨나요? 자,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상은 MC는 네. 블라블라블라블라. 제대로 똑바로 네. 해요, 똑바로. 예, 예. 자, 인디언식으로 용감한 하늘의 악마? 아닌데, 네. 이건 아닌데. 하늘의 악마요? 네, 좀 아닌 다른 것 같아요, 걸로 보면은 진짜. 예. 중세식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말 없는 여인. 아만다 캐서린이라고 어머, 하네요. 세상에, 어머. 어울려요. 네. 네. 근데 제 아만다 생각에는 우리 캐서린. 상은 네. 씨는 한국 이름 송상은 제일 이쁜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네요. 상은 씨가 네. 벌써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연말에 상이란 상은 다 입술 상은 씨야. 네. 좋은 아, 이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인터넷상에서 이런 이름 짓기가 왜 이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름이지만,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긴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라는 것과 정체성의 관계를 찾아봐야 되고요. 예. 탈근대 요즘 시대 문화적 트렌드까지 찾아봐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 많은데, 두 분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잘 혹시 아시죠? 아유, 알죠. 당연히 알죠, 뭐, 예. 정말 주옥 같은 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읊어보세요. 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예.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 아, 이거 네네. 굉장히 좋은데요. 이 꽃처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름은 자신이 짓지 않죠.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이 지어주시죠. 네. 이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그 자체로 혈연과 학연과 지연, 이걸 그 총체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선전문 같은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SNS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이 이름 짓기 놀이가 유행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기심 이상의 그 어떤 사회적 배경이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예.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예.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매몰 비용도 알아봤고 미성년자 범죄 조금 네, 무거웠습니다. 무거웠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하신 이름 짓기까지 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예.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이요? 예, 그 매몰 비용 발생하게 되는 거 행정의 합리성 때문이고요. 네. 그 정의파 중간 집단의 사라짐으로 사회가 폭력적으로 되는 거는 이 한국 사회의 정의파 중간 집단 확장을 통한 사회적 합리성을 획득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름 짓기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주제는 합리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최유한 평론가 하여튼 뭐 잘 갖다 붙이기시기도 하고 네. 잘 만들고 잘 버무리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말이 돼요. 예, 근데 네. 말이 돼요 정말. 세 네, 가지 네. 주제를 합리성으로 딱 그거 정말 센스가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두 분 오늘 뭐 네. 주고받는 칭찬 속에서 싹트는 우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사평론가 최원 씨와 함께 했고요. 오늘 시사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